안녕하십니까. 한걸음TV 권혁찬입니다. 오늘은 울고 있다. 울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죽거리 잔혹사라는 영어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어떤 활극이죠. 막 이 고등학생들이 서로 다투고 뭐 싸우는 어떤 이런 영화입니다. 권상우가 나오는데 저도 참 좋아하고 재밌게 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제가 이제 그런 거 비슷한 실화를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대구에 있었던 그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이제 제 아주 친한 사람에게 직접 들었고 그 이야기를 제가 이제 블로그에다가 과거에 올렸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고 잘 몰라가지고 그 고등학교 이름을 적어서 올렸었습니다. 올렸더니 그 고등학교의 교감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었습니다. 연락을 해서 권익찬 씨, 우리 학교의 명예를 이렇게 실추하는 글을 올려가지고 그 학교 이제 우리 동창회에서 지금 발칵 뒤집혔다. 법적으로 대응할 거니까 빨리 내려라.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그래서 제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또 신문에도 다 났는 이야기 아닙니까? 했더니 내려라.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그래서 제가 뭐 그걸 떠나서 제가 그런 거에서 좀 미숙했다 하고 사과드리고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지금 이제 거기를 실명을 거론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게 우리에게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살다 보면은 막 후배들이 덤빌 때가 있습니다. 후배들이 막 덤비기도 하고 또 뭐 자녀들이 덤비기도 하고 많이 그렇습니다. 또 좀 약한 사람들이 덤비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막 울컥 막 화가 나서 막 대응을 하고 서로 막 다투고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또 부하 사원이 이제 덤비기도 합니다. 덤비기도 하고 인생에서 그런 일이 많죠. 그럴 때 이제 저희들이 하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울고 있구나. 저 친구가 오죽했으면은 저 입장에서 왜 오죽했으면은 지금 이렇게까지 그렇게 막 덤비겠느냐. 참 정말 힘든 것 같다. 답답하고 어려우니까 그런 거 아니냐. 야, 울고 있구나. 그래서 그 눈물을 닦아주는 겁니다. 아니, 그래, 그렇게 힘들었어? 참, 그래. 미안하다. 내가 몰랐다. 정말 미안하다. 그래. 아이고, 힘내라.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그래, 그렇게 하자. 맞아. 알았어. 알아줘야 됩니다. 공감해야 되죠. 뭐를 해가지고 이러면은 서로 다툼이 되고 서로 막 죽여야 됩니다. 서로 막.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근데 상대방은 뭘 나한테 이제 덤비는 것보다는 자기가 울고 있는 겁니다. 너무 힘든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재밌는 이야기니까 가볍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가 대구에서 이제 신설 고등학교가 생겼습니다. 그 고등학교 생겼는데 그 고등학교 이제 3학년이 이제 1학년 처음 학교가 생겨서 그 1학년이 이제 2학년 3학년이 됐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3학년이 됐을 때죠.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좀 처음 생겼으니까 1부가 아니고 이제 2부, 1부에서 떨어졌던 옛날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시험도 치고 이렇게 했었으니까 떨어진 학생들이 좀 갔었습니다. 2부가 갔었는데 그래서 이제 3년이 돼가지고 이제 그 학교가 이제 생긴 지가 3년이 됐죠. 근데 이제 1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그 선생님들이 이제 머리 단속을 해가지고 머리가 길다. 그래 옛날에는 이제 두발 자유화가 있기 전이지요. 그래서 머리를 좀 바리깡으로 밀고 막 좀 잘라버리고 막 이렇게 했었습니다. 참 그때 문제가 있었죠. 그렇게 막 요즘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럼 머리를 막 잘라버리니까 그 젊은 친구들이 고등학교 1학년들이 막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 그 1학년 3명이 이제 쇠파이프를 들고 교무실로 쳐들어간 겁니다. 쳐들어가서 교무실의 유리창을 다 깨고 교무실에 있던 선생님들을 다 두드려 팼습니다. 두드려 패니까 그 학교가 이제 산 위에 있었는데 선생님들이 또 산으로 다 도망가고 막 이렇게 했었습니다. 막 이렇게 학생들은 막
추격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선생님 한 분이 이제 도망을 가가지고 3학년 학생들이 그때 교련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총을 들고 이제 옛날에는 이제 교련 수업이 있었는데, 교련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가서 1학년들이 지금 교무실에 난입해가지고 선생님을 때리고 막 그러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고3 그 학생들이, 선배들이죠. 선배들이 분노했습니다. 왜 분노했는가 하면은, 이 버릇없는 놈들이, 1학년들이, 뭐, 우리가 3학년도 있는데, 1학년들이 이렇게 지금 설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이제 후배들이 건방지게 이렇게 설치는 거에 대해서 분노한, 고등학교 3학년들이 이 교련하고 있던 그 총을 들고 그 교무실로 다시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3명을, 이렇게 잡으러 가니까 그 3명이 이제 도망을 간 겁니다. 막 총 들고, 물론 이제 총을 그 안에 총알이 있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총입니다. 총을 이제 옛날 교련 받아보신 그 선배들은 아실 겁니다. 그 총을 들고 막 개머리판으로 때리고 하면은 막 아픕니다. 아프고 다칩니다. 그 3명을 이제 확 이렇게 잡으러 가니까 이 3명이 이제 교무실에서 쇠 파이프 들고 막 선생님들 때리고 할 때는 기세가 등등했는데, 갑자기 뭐 몇십 명의 그 고3 선배들이 총 들고 막 달려오니까 막 너무 놀라해가지고 막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면서 마을로, 인근 마을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이제 몇 명은 잡혀가지고 두드려 맞고 했는데, 한 명은 또 이제 그 마을에 어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 가서 막 확 이렇게 밀치고 들어가서 농에 너무 놀래가지고 농 안으로 들어가서 농 안에서 이제 문을 탁 잠그고 이렇게 닫고는 딱 이렇게 문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선배들이, 고3 선배들이 확 몰려와가지고 그 집 주인이 갑자기 막 학생들이 몰려오니까 그 앞에서 막았지만은 확 이렇게 밀쳐버리고 다시 뛰어 들어가서 그 농을 당기니까 농이 잘 안 당겨지니까 농을 다 부숴버렸습니다. 부숴버리고는 그 안에 있는 학생을 꺼내가지고 그 학생을 밟았는 거죠. 때렸습니다. 때리고 밟으니까 허리뼈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허리뼈죠. 지금 이 이야기는 당시에 신문에 다 났습니다. 신문에 기사화될 정도로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이야기를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말죽거리 잔혹사는 사실 실제 우리 삶에서는 그것보다 더 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농을 다 부숴버리고 두드려 패가지고 허리뼈가 부러질 정도로 다쳤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다 3명이 다 박살이 났죠. 그러고 나서 이제 들것을 가지고 싣고는 3명을 들것에 실어가지고 학교로 다시 옮겼습니다. 학교로 옮기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무실에 있던 도망갔던 선생님 한 분이 그 학생한테 이제 들것에 이렇게 고3들이 이제 들것으로 들고 가고 있으니까 그 학생한테 이렇게 가까이 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친구 이름을 불렀습니다. 누구야? 많이 아프나? 그랬더니 그 학생이 그렇게 기세등등 했는데 지금 허리뼈가 부러져 가지고 들것에 실려서 가니까 이러면서 선생님 아파요. 선생님 아파요. 그 나이가 몇 살 안 됐죠. 아직 막 기세등등 할 때는 머리를 깎인 그 분노 때문에 막 화가 났지만은 거기서 쇠 파이프 들고 막 휘두를 때는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그러나 그 친구가 그 마음에는 그 연약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 아파요 하면서 우는 겁니다. 선생님 아파요 이러니까 그 선생님이 손 뒤에 뒤로 숨겨둔 돌을 주워 온 겁니다. 미운 마음이 강해가지고. 그리고 이 돌 가지고 그 친구 머리를 확 찍었습니다. 찍으면서 개새끼 아파 하면서 선생은 또 분노한 거죠. 이제 학생이 선생한테 대들고 하니까 이걸 막 찍으면서 개새끼 아파 막 이렇게. 제가 욕은 안 하는데 좀 그때 상황이 그랬었던 거를 여러분한테 전달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옆에서 저한테 전달해 준 그분이 고3 학생이었습니다. 그 선생에게서 돌을 뺏어가지고 또 계속 찍으려 하니까 돌을 뺏었습니다.
선생님 진정하시죠 하고 돌을 뺐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 가서 나중에 치료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얼마나 심할 정도의 그 분노와 거기서 무서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그 고등학교 1학년 아무 눈에 보이는 것도 없을 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쇠 파이프 들고 유리창 깨고 선생을 때리고 막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 그날 마음속에서도 또 아픔과 두려움과 울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덤비는 거죠. 덤벼가지고 막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게 잘못되게 분출되는 거죠. 분출되는 거니까.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은 뭐 서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그 갈등 가운데서 특히 그것들이 이제 다 어른도 마찬가지지만은 또 젊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그것들이 막 성숙하지 못했을 때 막 분출되어 오면서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들이 또 막 산산조각 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걸 전하는 사람하고 이야기 듣고 그 뒤에 이제 쭉 살면서, 그건 극단적인 이야기죠. 극단적인 이야기지만은 생각해보면 성경에 보니까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사람을 그렇게 자극할 필요는 없구나, 자극하면 안 되는구나. 사람들은 너무 노엽게 할 필요는 없죠. 그 사람 살면서 욱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해서 갈등하면 뭐합니까? 그 갈등의 끝이 좋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 친구들이 그 안에 그만큼 분노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은 결국 그것은 그 안에 울고 있는 거로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직장생활 하면서 후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후배들이 막 욱할 때도 있고 막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하나 생각했던 것은, 결국은 저 친구들이 나한테 덤비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쪽에 격하게 활동하는 게 아니고 지 마음에 슬픔이 있고 지 마음에 분노가 있구나. 자가 그만큼 힘들구나. 그만큼 어렵구나. 울고 있네. 그래서 전문 용어로 제가 울고 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울고 있는데 울음을 닦아줘야 되지. 우는데 덤비잖아. 저게 뭐 우는 거야? 덤비는 거 아니야? 덤비는 그 안에 보이지 않는 눈물이 있네. 울고 있네. 그 아픔을 우리가 품어주고 아픔을 해결해줘야지. 선배들이 그런 역할 아니냐. 울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선생님 아파요. 그 선생님 아프다는 거예요. 그 아픈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극단적인 이야기지만은 저는 이제 거기서 그런 마음을 본 겁니다. 그 겉으로 막 분노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그것도 살짝 돌아가면은 다시 실제로는 그 안에 그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또 여린 마음이 있구나. 그걸 가지고 거기서 분출하지 말고 그때 좀 피하고 그때 좀 이렇게 그것들을 잔잔하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같이 또 이성을 찾았을 때 같이 또 이야기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이죠. 우리가 그 교리 분석할 때 배우는 게 그거 아닙니까? 상대방이 막 아버지의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우리 아버지도 아닌데 부모의 역할을 하려고 하죠. 그 페렌트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줍니까? 우리는 자녀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러냐, 미안합니다. 상사가 나를 야단칠 때도 그런 거잖아요. 막 화를 낼 때, 나 아버지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자녀 역할로,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게, 제가 몰랐었는데 그런 거 좀 부족했네요. 제가 미처 그걸 놓쳤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일단 죄송하다 그러고, 그것을 역할을 좀 하고, 어느 정도 진정되면은 같은 이제, 애덜트, 성인의, 뭡니까? 서로 어른의 마음으로. 서로, 그런데 그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런 측면이 또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그렇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 서로 진정해가지고 또 다음 단계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parents, child, 그 다음에, adult, 이런 관계로 서로 간에 이제 교류 분석에서 저희들 배우면서 그런 것들을 더 느끼게 됐습니다. 더 느끼는데 상대방이 강하게 나올 때, 그걸 약간 좀 받아주고, 그런 부분들을, 아버지 역할을 하려고 하네. 자기가 아버지도 아닌데. 그러면서, 내가 그럼 아들 역할 좀 해줄게. 그 역할을
좀 해주고, 그러면서 좀 진정되면은 같이 이제, 야, 그거는 또 그런 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 관계를 parent, child, adult, 뭐 이것들을 이제 능수능란하게 서로 하게 되면은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좋더라고요. 제가 후배들하고는 사실은 거의 제가 철 들고 나서 후배들하고 다툰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 후배들이 뭐 강하게 할 때,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아유,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네. 이야기 들어보니까 미안하다. 후배하고 뭐하러 다툽니까? 후배하고 다투면은 결국 내가 잘못이죠. 내가 못난 거죠. 후배들이 옛날에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 대망에 보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칼을 서로 칼을 서로 겨누었다. 칼 들고 챙챙챙 싸웠다. 싸워서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수준에서 저 상대방 좀 낮은 수준하고 칼을 겨누었다는 자체가 그것은 나의 부끄러움이라는 겁니다. 미야모토 무사시가 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상대도 안 되는 사람하고 근데 나한테 감히 덤빌 생각을 했다는 자체, 그 덤벼가지고 같이 칼싸움 챙챙챙 했다. 그 자체가 내 무명의, 내 그 무의 이름, 무명의 그게 악영향이라는 거죠. 부끄러운 거라는 겁니다. 후배하고 뭐하러 싸웁니까? 후배 울고 있는데 눈물을 닦아줘야죠. 우는 친구를 같이 싸우면은 한 대 맞으면 망신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직장생활 하면서 그걸 배우는 거죠. 저도 미숙할 때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후배들하고 감정 싸움 왜 합니까? 후배들은 안아주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아주고. 그런데 자식 키우다 보면 그게 잘 안 될 때도 많아요. 자식 키우면서. 막 우욱합니다. 우욱하고. 그럴 때도, 그렇게 아니구나. 울고 있구나. 내 안아주고, 그 안에서 내 사랑을 주고, 이런 부분들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좀 그 사례를 들었는데, 그 사례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저는 그 사례를 통해서 울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원리라든지 그 기준을 제가 도출했습니다. 도출해가지고 후배들하고 있으면서 후배들하고 전 서로 경쟁할 관계는 아니죠. 그럼 우리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후배하고 경쟁하는 사람 많습니다. 후배가 내 경쟁자로 생각하고 엄청 막 서로 견제도 하고 이러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저는 물론 좋은 선배들 만나가지고 그렇게 잘 지내왔지만은 주변에 보면은 뭐 그런 경우도 많지요. 그래서 이제 후배들이 좋아하는 선배가 어떤 사람입니까? 달려가주는 선배. 왜 달려가주는 선배가 좋습니까? 선배가 달려가다가 내가 좀 거의 받칠 수도 있죠. 내가 좀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달려가는 선배를 보면서 내 롤모델을 삼는 거죠. 선배가 저렇게 하면서 열심히 달리는구나. 나도 따라가지고 달려야 되겠다. 우리 인생에 롤모델이 있잖아요. 예수님 보면서 우리가 달려가듯이. 그 직장에서는 달려가고 계속해서 달리지 않고 정체되어 있으면은 후배하고 경쟁하게 되죠. 그냥 부끄러운 이야기죠. 내가 계속해서 노력하고 달려나가는 거죠. 그것은 직장 안에서만 달리는 게 아니고 또 직장 밖에서 또 뛰쳐나가서 계속해서 자기가 성장하는 겁니다. 성장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달려나가는 거죠. 저희 같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범사에 그 얘기까지 잘 알지라. 예수님 바라보면서 달려가는데 뭐 후배들하고 경쟁할 일이 있습니까? 후배들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달려나가는 겁니다. 붙잡힌 바 그것을 보고 생각하면서 달려나가는 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후배들하고 감정 싸움하지 말고 그 마음에 울고 있는 마음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찾아내고 또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할 때 서로 참 인생에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화난 후배가 그런 친구들이 쇠파이프로 때리면 아픕니다. 맞으면 안 되죠. 그렇게 갈등하는 부분들은 서로 피하고 그러면서 또 나중에 자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가지고 그걸 들고 가서 돌멩이로 또 찍고 하는 그게 인간 군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얼마나 서로 간에 똑같은 거 아닙니까? 쇠파이프로 때리는 선생이나 학생이나 또 나중에서 마음에 분노가 있어서 화가 나죠. 아파서 허리 부러져 있는 친구들한테 돌멩이로 찍는 선생님이나 다들 정상이죠. 그게 인생입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죠. 쇠파이프로 선생 때리고 또 돌멩이로 이제 학생을 찍고 그러면서 서로 여기가 무협인 거죠.
무림의 세계인 거죠. 무한 경쟁하는데 인생은 그런 것들만은 아닙니다. 직장도 꼭 그런 것들만은 아닙니다. 그 안에도 후배들하고 같이 함께 그 서로 역할을 하면서 서로 막 그 강하게 할 때 그 감정을 후배를 품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선배는 품어줄 수 있어야죠. 서로 경쟁하는 것은 그거는 선후배가 아니죠. 그 더 같은 거죠. 같은 거. 무명의 미야모토 무사시 이야기처럼 무명의 흠이 되는 거죠. 같이 챙챙할 게 아니잖아요. 더 올라서서 허허허 아 미안하다. 그래 아이 내가 잘못했네. 아이고 기분 많이 나빴구나. 아, 참 내가 실수했다. 한번 용서해줘. 잘못했다. 그렇게 왜? 싸우면은 무명의 영향이 있잖아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함께 여러분들하고 그냥 재밌는 이야기로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